시작하겠습니다. 41페이지 몇 번, 무슨 단어죠? 처음에 시작하면 돼요? 오케이. 봅시다. 잘 따라오세요. 리컴번트네요. 리컴번트요. 리컴번트에서 이 컴브가 어원인데요. 이게 to lie. lie가 뭐죠? 거짓말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누워있다는 뜻이에요. 누워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애 있지 않았어요? 짝인데 그냥 똑바로 앉아있고 자꾸 나한테 누워. 어깨 걸고 몸무게 싣고 그러면 연락 귀찮죠? 사람을 encumber, 뭐 하는 겁니다. encumber 또는 cumber라고도 얘기해요. 자, 귀찮게 만들고 성가시게 만드는 애죠. 사람을 귀찮게 만들고 자꾸 몸무게 싣고 기대고 encumber예요. 또 어떻게 하죠? 형사로 cumbersome.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귀찮게 만드는 성가신. 그 다음에 어디 안에 딱 누워있어. 국무총리 자리가 있는데 국무총리 자리에 누워있어요. 왜 누워있죠? 국무총리 자리에 누워있으면 누구예요? 관계자의 출입금지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누구예요? 관계자죠. 국무총리 자리에 누워있을 수 있는 누구예요? 국무총리죠. 인컴번트.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 누굽니까? 설마 또 이렇게, 인컴번트 국무총리 이러지 말고요. 현직의. 그렇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직의. 나중에 뭐 의무의 이런 의미도 있지만 현직으로 기억하시고요. 또 그럼 리컴번트는 이게 뒤로 누워있는 거네. 그렇죠? 뒤로 누워있는. 이게 리컴번트의 뜻입니다. 그래서 뒤로 기대에 누운.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어떻게 하는. 태만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dundant라는 단어 나와요. redundant. 여기서 중요한 어원은 UND요. 그렇죠? UND. 이게 to flow, 물이 흘러가는 것 또는 wave, 파도 이런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원래 리하고 언드가 합친 건데 던드로 합쳐진 거죠. 파도가 친데 또 치고 파도가 친데 또 치고 계속 치네. 뭐죠? 계속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중복되는, 그쵸? 겹치는 이런 뜻인데 어떤 의미로 쓰죠? 불필요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 흘러 들어갈 때 잔잔하게 흘러 들어가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때요? 철렁철렁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찰랑찰랑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undulate. 여기서 나온 거죠? 파도치다, 요동치다. 또 뭐 있을까요? A, B. 그쵸? 많은 거 흘러넘쳐요. 너무 많아서. abundance. 운드죠. 너무 많아서 옆으로 흘러 넘칠 정도로 많은 겁니다. 풍부함, 풍요로움. 이게 abundance죠. 그 다음에 물이 안으로 흘러 들어와요. inundate. 뭐 하는 거죠? 물이 안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물이, 그쵸? 도심지역으로 흘러 들어오면 거의 도심지역이 어떻게 되죠? 홍수가 나죠. 범람하다, 홍수가 나다. 됐어요? UND 같이 봤습니다. 나머지 단어도 다 확인될 거예요. 그 다음에 reflectory 맞죠? flat to bend 꺾이는 겁니다. 꺾이는 거예요. 또는 to break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하나인데 이 숫자를 잘라내면 뭐가 되죠? 깨진 숫자가 되죠. 깨진 숫자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fraction. 뭐죠? 분수예요. 분수. 그렇죠? 그 다음에 뼈가 깨지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fracture. 뭐죠? 골절. 뼈가 부러지는 거. 골절 또는 골절당하다. fracture. 됐어요? 또 깨진 조각을 뭐라 그래요? fragment. 이게 뭡니까? 조각. 깨진 조각 파편. 그러면 이게 뭐예요? fragile. 한국말하고 발음은 똑같네. 뭐예요? 부러질. 이게 뭐예요? fragile. 부러지기 쉬운 겁니다. 잘 부러지는 거. fragile.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frail. 이건 뭐예요? frail. 약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었죠, 옛날에. frailty. Thy name is woman.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거죠. 무슨 뜻이요? frailty.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전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셰익스피어의 대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느끼는 거 뭐예요? 셰익스피어 옛날 사람이죠? 그렇죠? 요즘 여자들은 안 약하죠? 강하죠. 훨씬 강하죠. 그렇죠? 옛날 남자가 약하죠. 그 다음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놨는데 거기를 깨고 들어가. inflict 뭐죠? 침입하다. 그렇죠? 자, 침입하다 또는
우리가 뭡니까? 법규를 어기다. 깨고 들어가는 겁니다. inflict, 위반하다. violate의 뜻이에요. 그럼 reflectory는 엄마가 막 야단치면은 빵 하고 엄마한테 뭡니까? 받아치는 겁니다. 반항적인. 그렇죠? 확 깨지면서 엄마한테 개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적인, 다루기 힘든. 옆에 recalcitrant라든지요. 그렇죠? intractable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 저번에 보면서 recalcitrant랑 비슷한 단어 봤던 거 기억나요? 제가 intractable 하면서 동의어가 우리 나왔었는데 무슨 단어 썼죠? 그때 나오는 게 recalcitrant 말고요. 반항적이라는 단어예요. 반항적인. 안 떠올라요? 반항적인 무슨 단어 있었어요? 반항적인. 그때 보기에 나왔던다요. 답으로. 네? recalcitrant. 반항적인. 제가 까먹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답이? 갑자기 안 떠오르죠, 그 단어가? 그 보기에 답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난달나요? recalcitrant라는 단어 있었나요? 이 recalcitrant도 똑같은 거고. 그렇죠. recalcitrant 어쨌든 기억해 두세요. 반항적인 뜻이죠. frail. 다 이렇게 깨지다는 단어, 약하다는 뜻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rehabilitate. rehabilitate. have예요. to live. 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살다. 뭐 있죠? inhabit. 무슨 뜻이에요? 거주하다죠. 그래서 제가 이 inhabit 뭘로 강조했었죠? live in. 어디에 살다. dwell in. 그렇죠? live in. dwell in. 어디 안에 거주하다. 또는 reside. 똑같은 데 계속 앉는 거죠. reside in. 이 세 개는 다 어디에 살 때 in이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얘는 안 들어가. 곧바로 와. 이유는 in 있잖아, 이미. 그렇죠? 어디에 거주하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여러분의 제2의 천성. 뭐죠? 습관이죠. habit. 그래서 우리가 또 뭐예요? 인간이 사는 거주지를 habita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동물이 사는 서식지를 보통 habitat라고 부릅니다. 저번에 TV 보니까 누가 나와서 이서진 나와서 그 카터 대통령의 habitat 운동을 제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막 집 짓는 거 하더라고요. 그렇죠? 못 사는 나라 가서 집 지어주는 운동을 habitat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habitat. 그럼 여기서는 rehabilitate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권리나 모든 권한을 뺏어버리면 걔는 살아가기 힘들죠. 그럼 그 사람을 다시 갱생시켜주고 권리를 복원시켜주는 게 rehabilitate예요. 됐어요? 나중에 습관적인, habitual, 그렇죠? 상습적인 이런 의미를 쓰는 게 have, 살다는 뜻입니다. 같이 할 수 있겠죠? 나머지 단어들 넘어갑니다. reimburse. reimburse. 벌스 동그라미요. 이건 뭐랑 똑같죠? 펄스에서 나온 겁니다. 펄스가 뭔데요? 지갑이에요. 그럼 그대로 보세요. 다시 넣어줘. 지갑에다. 그쵸? 손님이 돈 냈는데 나중에 뭐야 이거 물건 엉망이잖아요.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 지갑에 다시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뭐죠? 환불해주다. reimburse죠. 그래서 reimburse.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reimburse 말고 또 어떤 단어가 있죠? 그쵸? disburse요. dis는 away라고 그랬었죠. 그쵸? 그러면 여기저기에 돈을, 따로 여러 사람의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쵸? 지불하다 돈을 나누어주다. 분배하다. 됐어요? 나중에 이게 나중에 펄스, 뭐가 되는 거고, 지갑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reinforce.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force라는 단어, 그냥 그대로 force죠. 그건 뭡니까? 다시 힘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강화시키다. 그럼 여기 또 무슨 단어 나옵니까? enforce 나오죠. enforce. 이건 뭔데요? 어떤 거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법을 써놨는데 이 법에다가 효과가 있고 힘을 주려면 뭡니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고 공포해야지 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법을 시행하다 집행하다가 enforce예요. 그 말고 우리가 force가 뭐예요? 힘이죠. 우리가 뉴턴의 역학 공식 뭐예요? F는 ma. 그럼 이때 F는 뭐예요? 그렇죠? 힘은 질량과 mass, accelerator, 가속도 계수의 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힘, 근데 power 이러지 말고 이건 force예요. force. 그렇죠? power가 아니고 power는 P입니다. 그렇죠? 왜? 실제로 독해에 나왔는데 power는요. 스칼라 양이고요. 스칼라 양이고 얘가 벡터예요. 스칼라하고 벡터 알아요?
똑같은 힘인데 방향성을 가진 힘을 우리가 운동량을 벡터라고 얘기하죠. 왜? 질량은 벡터가 아니지만 accelerator. 얘가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곱하면 벡터가 됩니다. 파워하고는 틀립니다. 알겠어요? 파워는 권력으로 나오는 거고요. 또 우리가 강하게 강화시키는 거. 뭐 있어요? fortify. 그러면 강화시키다. 튼튼하게 만들다. fortify. 강화시키다. 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성. fort나 또는 fortress. 옛날에 fortress 유행 한창 했었죠. 뭐 똥달, 금달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fortress. 성체. 요가. 이게 fortress. 요새란 뜻입니다. 요새는 튼튼하게 지어놔야 되죠. 우리가 아주 세게. 그럼 포르테시모 할 때 포르테. 이게 강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force. 그 다음에 reiterate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뭐 어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봐봅시다. 이 it는요, to go, 가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잘 안 보여요. it라는 어원은 워낙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 ex가 뭐였었죠? x 밖으로 가는 것 뭐예요? 출구죠. exit 이게 출구입니다. 그렇죠? 그럼 trans는요? 가로질러 가는 것 transit 전송이죠. 이동이죠. 됐어요? 또 안으로 내가 먼저 들어갈게. 먼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 initiate. 그렇죠? 뭐죠? 이게 뭡니까? initiate. 그렇죠? 앞장서다, 선도하다, 솔선수범하다, 시작하다. 이게 initiate죠.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먼저 들어가서 하는 것, 먼저 일에 착수해서 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initiative. 뭐라고 그러죠? initiative. 이게 뭐 솔선수범 또는 그 앞서 나는 뭐 선제권 이런 것들이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주도권, 먼저 하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초기의 시작의 뭐라고 그러죠? 이니셜. 이것도 이니셜. 머리 글자란 말도 있지만은 시작의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요? IT. 그래서 itinerary. 그럼 무슨 뜻이에요? itinerary. 그럼 뭡니까? 우리가 여행 패키지로 끊으면은 여행 일정표에서 어디 갈지 이렇게 쭉 그쵸? 일정표가 적혀져 나오죠. 갈 곳이. 그게 여행 일정표와 계획표가 itinerary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참 빡세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느껴요? 패키지 여행은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거의. 여행은 왜 가요? 쉬려고 하죠. 근데 빡센 패키지 가면 갔다 와서 병 나죠. 저번에 무슨 TV에 나와서 강호동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캐나다에 가면 로키 산맥을 봐야 된다고 해서 보통 외들은 로키 산맥을 뭐 보름, 그렇죠? 20일 이 정도 계획을 잡아서 로키 산맥을 보고 온대요. 3박 4일 동안에 봤대요. 로키 산맥을. 왜요? 가는데 3박 4일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캐나다에 갔는데 로키 산맥을 안 갔다 오면 왠지 캐나다 안 갔다 온 것 같으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1박 2일을 운전해서 로키 산맥 밑까지 가서 그렇죠? 차를 움직이면서 야 저게 로키 산맥이래. 그래서 돌아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되게 빡세게 하죠. 3박 4일 패키지 뭐 뛰어다녀야 되죠. 밥도 못 먹고 막 살이 빠지죠. 막 살이 빠져요. 여행 일정표 보면 되게 빡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외 나가서 딱 무서운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라고 느껴요. 딱 두 나라 사람이 그렇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 둘 중에 하나래요. 뭐요? 좋은 데 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죽어라 찍어야 되죠. 근데 외국인들이 멋있는 와 몇 찍 간격에 찍어요. 근데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요. 반드시 부탁하고 자기가 거기 서야 돼요. 그렇죠? 그 사진 속에 자기가 안 나오면은 그거는 사진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진 속에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것도 해외 가서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뭐예요? 딱 보면 제가 한국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뭐요?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이요. 사우나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 딱 알아본대요. 뭐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알아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그 락카 키를요. 죽어라. 발목이나 팔목에 낀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데 발에다가 안 되는 거 강제로 넓혀가지고 발목에 끼든지 팔목에 끼면은 그것만 봐도 한국 사람인 거 알 수 있답니다. 그렇죠? itinerary. 그러면 reiterate는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그 다음에요. rejuvenate. juve. young. 젊다는 뜻이에요. 젊은.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젊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시 젊어지는 거? 새로운 봄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회춘시키다, 회춘하다. rejuvenate. 그래서 우리가 juvenile, delinquency. 그렇죠? 이게 잘못된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처럼 쓰이죠. juvenile delinquency, 청소년 비행. 이렇게 쓴 겁니다. 청소년 비행. 그래서 juvenile delinquency.
회춘하면 좋아요? 다시 젊어지면? 여러분도 더 젊어지고 싶어요? 더 젊어지고 싶어요? 호이가 몇 살인데 몇 년생이에요? 호이. 네? 9? 빠른 9일? 9일? 9일이 편입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아, 90하고 똑같으면요? 아, 정말 빠르군요, 여러분. 작년도 요번 지금 수험생들은요, 연령대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하면 여학생도 와서, 몇 년생이냐? 저 나이 많은데요. 뭐 얘기를 안 해요. 몇 살인데? 81년인데요. 81년도 무지 많았었어요. 83도 무지 많았었고요. 그렇죠? 83도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조금 처음이라서 그런지 연령대가, 그렇죠?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 편입한 학생들은 정말 사연이 많습니다. 수업할 때는 잘 몰라도 나중에 상담하거나 이렇게 자기소개서 그러면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겪다가 온 학생들도 많아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배수진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어렸을 때 하는 게 좋죠. 40살 먹은 권투 선수가 신인왕전에 나가서 신인왕 타면은 뉴스거리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뉴스거리. 야, 감독이나 코치할 나이에 신인왕을 탔어요. 권투 선수. 그럼 뉴스거리이지. 걔가 만약에 자기 맞는 나이대에 더 열심히 했다면 훨씬 더 훌륭한 박서가 됐겠죠. 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분도 있겠지만 뭐 60세 먹은 70세 먹은 노인이 매년 한 번씩 나오죠. 그렇죠? 대학 입시를 봐서 뭐 합격했다. 뉴스거리 아닐까요?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70 먹은 할머니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 왜 대학 가는데요? 여러분 그냥 대학 가면 좋으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그렇죠? 사회 구성원한테 교육을 시키는 의미는 뭡니까? 그들이 배운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그만큼 베풀 수 있는 그렇죠?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거죠. 솔직히 70 먹은 할머니 대학 가서 공부하고 나오면은 이제 완전히 경제적 효용성에서 보자면 써먹을 날이 별로 없죠. 그리고 그 할머니가 20살에 20살에 그렇죠? 열심히 해서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늦추는 거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juvenile, rejuvenate, 다시 젊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젊어지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relegate요. 요 리가 요 뜻인데요. 리그 이게요. to send 어디로 보내다. 또는 나중에 보면 bind 묶다는 뜻도 있기도 해요. 묶다는 뜻. 근데 relegate는 어디로 보내는 거죠? 지금 본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애를 이훈이가 본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사장이 와서 얘기하죠. 그렇죠? 이훈 씨 저기 강원도 도매산골에 지사로 내려가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좌천된 거죠. 한직으로 발령난 거죠. 저기 뒤에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어떤 인물을 주어서 파견하다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좌천시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리게이트라는 단어가 누구누구에게 주다예요. 주다. 주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어떤 의미로 많이 쓰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그렇죠? 상속하다, 유산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상속을 하고 유산을 전해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뭐라고 그래요? 레거시라는 단어 들어봤죠? 이게 상속재산, 레거시 이렇게도 많이 쓰죠. 레거시. 상속된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레거시. 참 마음이 아프죠. 저번에 타임즈를 보니까 타임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한 50여 년간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을 통계를 냈어요. 매년. 가장 많은 돈을 모았던 사람.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모았을 것 같아요? 해령. 누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추측해보세요. 몰라요? 두현. 미국에서 가장 많이 그 해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 재산이 많이 증가한 사람, 이 분야가 어느 분야일까요? 주식. 옛날에 또 IT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사업 많이 나오죠. 근데 듣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동안 똑같아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분야가. 뭔지 아세요? 상속이에요. 그렇죠? 듣고 보니까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마음은 씁쓸하죠. 그렇죠? 마음은 씁쓸해요. 왜? 아무리 능력 있게 노력해도, 그렇죠? 모아서 통째로 밀어주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부의 축적사는 없는 거죠. 부의 축적사는. 그렇죠? 부의 축적, 레가시 이런 걸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relevant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약간 조금 어원이 잘못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relevant는 그냥 relate라는 단어 알죠? relate, 특이긴 하지만은 이거에서 보세요. 그렇죠? relate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relevant는 뭐뭐랑 관련성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책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타당한, 적절한의 뜻이에요. relevant. 그 다음에 irrelevant는, 그렇죠? 관련 없는, 무관한, 타당하지 않은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어원은 원래는 이 단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는 이 어원이요. levi라는 단어가요. light, 굉장히 가볍다는 뜻도 있고요. 또 뭐였죠? 위로 올라가다, 위로 올라가다. 무슨 단어죠? lift, 들어올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들어올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벼워. 그러면 levity라고 그래요. 사람이 가벼워. 그렇죠? 어떨 때 가볍다고 그럽니까? 몸무게 말고요. 하는 행동이 가벼운 게 뭐죠? 경박스러움, 경솔함. 이게 levity예요.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밥도 잘 사주고 되게 친절한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따랐어요. 그래서 친해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여러분 요즘에도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클 중에, 동아리 중에 증산도회 그런 거 있어요? 증산교회? 없어요? 옛날에는 학교 동아리 중에 증산교회에서 증산도를 연구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증산교회 회장이더라고요. 그럼 자꾸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도 증산도 돌아라. 그래서 돌을 닦으면, 막 그러면서, 자, 돌을 닦으면 나중에 지하철 타고 안 오되고 막 이렇게 몸이 가벼워져서 공중부양으로 날아올 수 있다. 막.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리를 뒀죠. 몸이 점점점 가벼워지는 거. levitation. 이게 뭡니까? 공중부양입니다. 둥둥둥둥 떠오르는 거, 가벼워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공중으로 막 떠오르게 만드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위로 올리다. elevate. 밖으로 들어올려서 떠오르게 하는 거. elevate, 들어올리다. 떠오르게 하다. elevate죠. 또 우리가 옛날에 아르키메데스였나요? 누구였었죠?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든 물건을 가볍게 해서 들어올릴 수 있어. 심지어는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어. 하나만 있으면. 뭐요? 물건을 가볍게 하는 장치 하나만 있으면. 그게 뭐야? 물건을 가볍게 하는 장치. 그렇죠? 영어로. lever. 지렛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볍게 해주는 거 leverage effect라고 그러죠. 그렇죠? leverage. 그렇죠? 뭔가에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leverage라고 얘기하죠. 다 들어올리다 가볍다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lleviate요. alleviate는 levy. L은요, AT죠. 어떤 것을 가볍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가볍게 만들다. 그렇죠? 그래서 경감시키다, 가볍게 만들다. 우리 이 단어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grave가 무거운, 심각한 이런 거 본 적 있었죠. 그래서 점점점 무겁게 만들고 심각하게 만드는 게 뭐죠? aggravate라고 그랬었죠. 이걸 반대된 단어입니다. 어떤 걸 점점 더 가볍고 경감시키는 게 alleviate예요. 그 다음에 reminisce. mean. 이게 뭐예요? 이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mind. 특히 어떤 마인드? 그렇죠. 또 머릿속에 생각하게 하다. mind. 생각하게 하다. remember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기억시키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remind요. 누구의 머릿속에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형이 reminiscent. 그렇죠.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그 다음에 reminiscence. 그러면 추억, 회상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억, 회상거리. 그럼 외우기 쉽죠? 이거 다 remind에서 나온 거라서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remind랑, 그렇죠? remind랑 모양이 다 똑같죠? 이 부분까지요. remind. 그렇죠? remind. 그렇죠? 그 다음에 remiss. 이 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MIS요. 무슨 의미요? to send. 보내는 거예요. 아까 리게이트랑 똑같네요. 이 send, miss 말고요. 나중에 제가 meet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MIT? 이 MIT도 보내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레미스는요. 저기 뒤쪽으로 보내서 일 안 하고 편하게 쉬고 있는 겁니다. 레미스. 휴식. 그렇죠? 또는 태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서 뭐예요? 그 사람 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임무를 주죠. 미션.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임무를 가지고 멀리 떠나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미셔너리. 그렇죠? 뭐예요? 미셔너리. 선교사들이죠. 선교단. 미셔너리. 그 다음에 교황이 그렇죠? 어떤 임무를 보내서 보내는 사람. emissary. 이것도 역시 사자, 특사. 그렇죠? 임무를 주고 멀리 다른 나라로 보내는 애.
또 북한이 자꾸 미국으로 보내고 일본으로 보내고 한국으로 보내려는 거 있죠. 뭘 보내려고 그래요? missile, 그렇죠?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미사일. 이것도 보내려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여보내죠? admit. 이게 뭐예요? 인정하다, 입장시키다, 들여보내다. 그래서 우리가 admission, 그럼 입학 허가 같은 거 admission이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 이어원도 하셨어요. 퍼가 뭐 있었죠? through. 어디를 통과해서 들여보내는 거. permit. 통과해 가세요 하고 들여보내요. permit. permission. 허용. 허가죠. 그 다음에 E가 들어가면 뭘까요? E. 바깥으로 내보내네. 빛이나 열을 막 발산해요. emit. 발산하다, 방출하다죠. 발산하다, 방출하다. 됐어요? 그러면 submit는 뭘까요? 어디로 보내? 아래로 보내. 상대방 밑으로 자기를 무릎을 꿇으면서, 그쵸? 제가 졌습니다. 뭐예요? 상대방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굴복하다죠. 추모. 근데 여학생들 보면은 서브미트 두 번째 뜻. 그런 거 있죠. 스터디 끝나고, 여러분 답안지 내세요. 그러면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데, 항상 어때요? 답안지 다 들고 맨 밑에다가 딱 꽂아놓죠. 서브미트 두 번째. 무슨 뜻이요? 제출하다. 제출하다 많이 씁니다. 됐어요? MIT, MIS요. 한번 봐두시고요. 나중에 이런 단어 있어요. 리미트. 레미스하고 좀 틀립니다. 이게 그 레미트가요 뒤로 물러다는 의미에서 좀 느슨해지고 느긋해지고 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멈추고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무슨 의미도 있냐면은 그렇죠. 지연이 그렇죠. 나가서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서 생활해 본 적 있죠. 그럼 어때요? 부모님 옆에 없으면 어때요? 용돈 떨어지면 편지 쓰죠. 한 유학생이요, 여학생이요. 뭡니까? 미국에서 멀리,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돈이 떨어진 거야.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전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학 때 갈게요. 그렇죠? 아버지가 편지를 받아서 봤어요. 그리고서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막 뛰어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송금했습니다. 딸한테. 왜? 여기서는 돈 붙여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여기다가 사인을 심어놨죠. 딸이 뭐라고. 편지를 쓴 모든 글자 중에 S자가 몽땅 다 이렇게 돼 있어요. S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느끼기에 굉장히 절박하구나. 돈이. 그래서 돈을 송금했대요. 그렇죠? remittance. 돈을 송금하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센스 있는 딸이 굉장히 센스 있는 아버지죠. 그렇죠? 됐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거기 있는 단어들 다 있습니다. remit, transmit도 있죠. transmit도 옮겨서 보내는 거니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레미트에 보면 돈을 보내다 송금하다 있고 죄를 용서하다 있는데 이게 죄를 용서하다는 의미보다는요. 어떤 처벌을 하다가 누그러지는 겁니다. 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미트가 멈추다 용서하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 갑니다. 랩넌트란 단어. 랩넌트요. 원래 랩넌트의 요 MN 또는 나중에 MAN 또는 MAIN 이렇게 다 변해요. 그렇죠? 이게 다 변합니다. 이게 to stay 어디에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세요. 랩넌트는 계속 반복돼서 이거 하고 나면 계속 남아 있는 것. 어떤 일을 하고 그러면 계속 남아 있는 것. 이게 뭐죠? 잔여물, rest, residue, leftover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나머지 잔여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딱 보자마자 느끼는 거.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여러분 뭐 알고 있죠? remain. 그렇죠? remain. 남아있다. 남아있는 거 remainder. 잔여물.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에 그 안에 놓여있는 거. 뭐 있죠? eminent. 그렇죠? eminent. 내재하는. 안에 남아있는. 내재하는. 그럼 이 내재한 게 밖으로 흘러나오면 emanate. 이게 뭡니까? 밖으로 분출되다 뿜어나오다. emanate. 이거는 아까 emit하고는 좀 틀려요. emit는 빛이나 열 같은 게 radiate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뭐 시작하는 거 짜면 줄줄줄줄 새 나오는 거. 이게 emanate의 뜻입니다. 용암 같은 게 옆으로 흘러내려오는 거. 이게 emanate의 뜻이에요. emanate.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는 뭐가 나와 있나요? remonstrate요.
demonstrate라는 말인데 monstra 이게 뭡니까? to show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단어부터 설명 같이 할게요. 보세요.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좋은 게 나쁜 게. 우와, 어떻게 저렇게 생긴 게 있지? 하면서 내게 보이는 거. monster. 누구죠? 괴물이에요. 눈에 팍팍 띄죠? 괴물. 그렇죠? 그 다음에 monstrous. 괴물 같은. 무시무시한. 여기가 어떨 수도 있죠? DE. DE가 무슨 접두라고 했습니까? DE. 펼쳐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다 까발리고 showdown. 우리가 쇼당 한다고 그러죠. 쇼당. 일본에서 나온 거죠. 원래는 showdown. 그럼 뭐예요? 그 마지막 히든 카드 있다가 그죠? 서로 마지막 카드 showdown 내려놓으면서 그죠? 대결. 그죠? 승부 이런 뜻인데 일본어로 해서 쇼당 친다고 그러죠. 고소 쓸 때 쇼당. 그래서 고소를 못 모르는데 그겁니다. 그럼 showdown.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demonstrate 무슨 뜻이에요? demonstrate. 보여주다, 시범 보이다. 그쵸? 이게 demonstrate죠. demonstrate. 그러면 리라는 어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얼개인도 있고 백도 있지만 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아니면 거슬러서. forward가 아니고 backward죠. against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거슬리는 쪽으로, 반대되는 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다, 꾸짖다의 뜻이에요. 또는 반대되는 쪽이니까는 항의하다, 의의를 제기하다. demonstrate. 됐어요? 그 다음에 원래 명사에서 나오는 건데요. to say, 말하는 거예요. renounce. 그럼 우리가 어느 쪽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A 뒤에서 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발표하다, 안내방송하다, announce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을 announcer 이렇게 얘기하죠. announcer. 또 앞으로 얘기하는 거 뭐라고? pronounce예요. pronounce. 근데 pronounce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 pronounce는 발표하다, 공표하다. 널리 알리다. speak publicly. 그쵸? 공표하다, 발표하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죠? 발음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공표할 때는 pronouncement. 이게 발표, 공표의 뜻이고요. 그쵸? 발음일 때는 뭐라고 그래요? pronunciation. pronunciation. 이렇게 쓰죠. 명사형이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나왔던 renounce는 역시 리는 뭐예요? back. 뒤로. 저 이제 고만 일하고요. 저기 뒤에 있는 고향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뭐야? 어떤 공직이나 관직에 있는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고 은퇴 선언을 하는 것을 renou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renounce요. 안 봤던 거 중에 이거 있네요. 어떤 사람은 아래로 끌어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denounce. 뭐 하는 거죠? 비난하다. 됐어요? 비난하다. 됐죠? 그 다음에 운지하면 머릿속에 다시 우리가 봤던 걸 리마인딩 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연, proclaim 무슨 뜻이었었죠? 선언하다, 앞으로 발표하다. 그 다음에 reclaim은 다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권리를 복원시키는 것도 있지만 무슨 의미예요? 개간하다, 간척하다. reclaim. exclaim은 그렇죠. 밖으로 소리치다. 그 다음에 proclaim 나왔었나요? 그 다음에 acclaim은 그렇죠. 환호하다, 갈취하다. clamor 이런 거 했었죠. clamorous. 그래서 답은 널리 알리다니까는 뭐가 좋아요? 그렇죠. publicize 이게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민정 acclivity. acclivity 뭐 했었죠? 오르막. 내리막은 declivity. 또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거 뭐라고 했었죠? proclivity 이거 했었죠. 답은 C겠죠. 그 다음에 이은 prodigious 뭐라고 했었죠? prodigious 거대한. 근데 조심하는 게 그 다음 단어를 썼죠. 4번. 4번이 아니고 저기 A번에 prodigal. 이거 함정이죠. prodigal은 무슨 뜻이었어요? 돈을 펑펑 써대는.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었죠. prodigious는 prodigy. 뭐해서? 천재, 신종, 엄청난 놈. 이거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몇 번이 답이죠? 그죠? Dear. 왜 tremendous는 거대한 뜻인데 여러분 tremble이라는 뜻 알아요? tremble, tremolo, trembling. trembling 뭐 하는 거야? 떠는 거죠. 그럼 이 tremendous는 어떻게 큰 건지 아세요? 이야, 건물이 너무 커. 우와, 살 떨리게 크네. 그렇죠? 온몸에 트렘블,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거대한 걸 봤을 때 우리가 tremendous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단어의 뉘앙스를 살리자고요. tremendous.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거대한 거예요. tremendous. 그 다음에 제가 나머지 보기 단어들 뜻 안 불러드리는 게 낫죠.
이거 목이 다 불러드리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목표는 제가 했던 단어들 반복하는 게 이겁니다. 나머지 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서 해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정, ambiguous요. 애매모호한. 제가 이게 어떻게 애매모호한 거라고 했었죠? MB. 두 개가 이건지 저건지 아리까리한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vague, obscure하고는 좀 틀리다고 했었죠. MB가 들어가는 거. 또 다른 나를 꿈꾸죠. ambition. 양쪽에서 볼 수 있는 원형극장 amphitheater. 양서류 amphibian, amphibious. 바이오에서 나온 거. amphibious. 그렇죠? MB, MP 하면서 to, around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좋겠어요? 그렇죠? unclear. B번이 나겠죠. 다정. C번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까 MB가 두 개였으면 uni는 하나예요. 그럼 unique는? 그렇죠? 하나뿐이 없는 겁니다. 제가 다정이한테 야, 생긴 게 굉장히 유니크하신데요. 그러면 다정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야, 다정이 생긴 게 되게 더 유니크하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응? 나빠요? 솔직히 왜 제가 얘기하면 나중에 논리 수업할 때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너 생긴 거 진짜 유니크해. 그럼 어때요? 대부분 기분 나빠하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유니크는 네거티브한 단어는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의미 뭡니까? 너같이 생긴 애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자신있게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단어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짜증나면서 하면 뭐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판단 내려버리는 거죠. 유니크 자체는 욕은 아닙니다. 아주 유니크한데 그러면 이 세상에 한 명뿐이 없는 이런 뜻이죠. 유니크. 그렇죠? 그 다음에요. 호윤, 5번, profession. 몇 번이 답이죠? 5번이요. 몇 번이에요? 10번이요. 그렇죠. profess가 공헌하다 해서 직업, professional, professor. 고백하고 참여하고 다 털어놓는 건 confess였었죠. 또 우리가 뭐도 있었죠? 미리 하는 서원서도 preface 이런 것도 있었고요. infant, 말 못하는 유아, 어린아이 그런 것도 있었고요. 나중에 뭐 euphemism, 완곡어법 이런 것도 있고 FE나 FE로 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occupation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인생을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일. 그렇죠? 날짜 차지하고 있는 일. 물론 점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직업이라는 의미로 썼겠죠. 그 다음에 저기 B번에 컨벤션 우리 한번 한 적 있었나요? 컨벤션? 빈. 그렇죠. 빈이 come, 오다. 그래서 intervene, 개입하다. convene, 소집하다. 소집하다인데 컨벤션이 집회라는 의미도 있고 무슨 의미 있다고 그랬었죠? 인습, 관습, 컨벤셔널, 재래시계 이런 의미도 얘기했었습니다. 빈. 그 다음에 6번. 해령, proliferate. 뭐였었죠? proliferate. 이 단어 하면 이게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봤던 단어가 prolific. 다산의, 다작의, 많이 낳는. 그래서 proliferate는 빨리빨리 퍼져나가는 거였었죠. 확산되다. 그래서 제가 무슨 단어 얘기했었죠?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 확산 금지 조약 할 때 proliferate라고 그랬었죠. 그럼 빨리 퍼져나가다. 뭐가 좋겠어요? 빠르게 번식하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몇 번? D번에 reproduce가 빠르게 번식하다는 뜻이겠죠. reproduce rapidly. 그래서요. 밑에 있는 proliferation도 빠르게 증가하는 거니까 몇 번 좋겠어요, 해령? C, good. 그 다음에요. 두연, Bosphorus 무슨 뜻이죠? 기억나요? 그렇죠. VOC가 목소리, FER이 전달하는 거. 목소리가 널리까지 퍼져나가는 거니까 목소리가 큰 소리에. 그래서 고함을 치다 vociferate, 보컬, 보컬리스트, 보컬 그룹, evoke, 불러내는 거. revoke, 다시 불러서 아저씨 안사 취소하는 거였었죠. convoke, 뭐였었죠? 소집하고 불러 모으는 거. 그렇죠? 또 하늘에서 불러줘. 네 직업은 무엇이다? calling, vocation, 직업이었었죠. 우리 입으로 나오는 어휘, vocabulary였었죠? 됐어요? VOC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조금 어렵지만 한번 눈으로만 봐주세요. obstreperous라는 단어요. 그죠?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죠? 소란한. 그죠? 두연. C번에 imminent 뭐였었는데요? 우리 봤었는데 imminent요.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임박한. 그래서 impending하고 동의했었죠. impending, imminent. 그 다음에 연수, proficient 뭐였었죠? 그죠? proficient는 무슨 의미였었습니까? FIC가 만드는 건데 앞에 나와서 만드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능숙한. 그 다음에 아주 뭡니까? 저기 나와 있는 뭡니까? B번에 잘 만들었다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efficient, 효율적인 거였었죠. deficient는 너무 모자르게 만들어서
결핍한, 부족한. 너무 많이 만들어서 밑에 쌓여있는 거는 sufficient라고 그랬었죠. fiction, fictitious, FIC, beneficent 할 때 FIC가 만드는 거라고 정의했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지연, magnificent 뭐예요? 맥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에서 거대한 웅장한 장엄한. 그럼 뭐가 답이죠? A. splendid. 이거는 웅대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splendid는 그냥 뉘앙스만 같을 뿐이지 원래 splendid는 휘황찬란한, 번쩍이는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10번에 monstrous 무슨 뜻이에요? 응? 지금 monstrous 무슨 뜻이에요? 본 적 있죠? 어디서 봤죠? 저기서 봤던 것 같아요. 세 번째. monstrous, 그렇죠? monster하고 밑에다 monstrous 썼었어요. 미멘토예요, 메멘토. 그쵸? 얘는 메멘토라는 영화 봤어요? 메멘토라는 영화 못 봤어요? 네? 그쵸? 메멘토. 원래 메멘토는요, 무언가를 생각시키는 연상물을 미멘토라고 얘기합니다. 추억거리라든지 그런 물건, 추억의 물건. 근데 그 메멘토는, 미멘토, 원래 영화는 미멘토죠. 메멘토란, 우리말로 메멘토라 나왔던 그 영화는 무슨 내용이에요? 기억력이 상실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10분 내면 다 까먹어요. 그 사람이 살인범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무언가 물어보고 나서 10분 있으면 다 까먹어. 그러니까 어때요? 까먹지 않으려고. 몸에다 문신을 새기죠. 10분 있다 깨어나면 까먹을까봐 다 문신 새겨요. 자고 일어나서 이거 보소. 이거 왜 적었지? 그거 따라가면서 잡는 겁니다. 그쵸? 미멘토. 그쵸? 간혹가다 여러분 보면 자꾸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그쵸?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정보를 자꾸 포맷시키죠. 새로운 단어가 오고 나면. 제가 저 시간에도 하나 얘기했었는데, 전에 어느 여학생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냥 참고로 얘기하는 건데, 본인이 한번 상담을 하는데 본인이 포기를 해야겠대요. 한 3개월, 4개월 열심히 하더니 포기해야겠대요. 이유는. 저는 안 될 것 같대요. 저는 구제불능이래요. 그럼 막 얘기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했더니, 진짜 너무 억울하대요. 뭐가 억울한데니까 저는 부모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 들어봤어요. 여러분 몰랐는데 편입하는 학생들 중에 보면 굉장히 사연이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또 좌절감도 많고, 그렇죠? 제가 나중에 그 학원에서 그런 수리를 낼지 모르겠는데, 또 작년에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자기는 여지까지 남한테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뭐 그냥 자기가 친구들하고 고등학생활 즐겁게 하다가 성적 되는 대로 맞춰갔고, 그리고 항상 아버지가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되게 친하고, 아버지도 굉장히 호탕한 성격이래요. 근데 아버지도 굉장히 호탕한 성격인데 자기 처음 봤다는 겁니다. 모르지. 아버지가 친구 모임에 갔는데 우연히 따라갔는데,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 항상 주도적이고 자신 있던 분이 친구들하고 동창 모임에서, 그렇죠? 애들 학교 얘기 나오고 공부 얘기 나왔을 때 아버지 위축되는 모습을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충격을 먹어서 편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어깨를 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되게 웃겼어요. 그렇죠? 굉장히 씩씩한 남학생인데 여름에요.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학원 복도에서 잡니다. 쫙 돗자리 까놓고 자요. 아침에 자리 맞는다고. 그리고 와서 또 공부하고. 막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2년제를 다니다가 서로 있는 4년제로 갔죠. 근데 우리가 보면 학원에서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뭔가 여러분이 이해는 해야 돼요. 뭘 이해하냐면은 다 고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많은 학생들은요, 2년제였다, 그러면 뭡니까? 4년제로 바꾸고 싶기도 하고, 자기가 학점은행제였다, 그러면 대학을 안 갔으니까는, 그쵸? 웬만한 대학 가고 싶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학원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즈니스적인 성향이 있으니까는 고대가 몇 명 붙었어요. 어떻게 얘기하지만은, 그거에 막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이 학교다. 근데 한 몇 개월 다니다 보면은 마치 다 고대를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쵸?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쵸? 운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획을 잘 세워보라는 겁니다. 옆으로 빠졌는데 뭐 때문에 빠진가 하면 그 여학생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부모님이 원망스럽대. 왜? 어휘 스터디를 하는데 400개를 외우고 50개를 시험을 본대요. 조원들이. 그리고 벌금도 있고 벌칙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집에서, 그쵸? 학원에 가서 안 하고 몰래 집에서 4시간씩 다 외우고 온대요. 4시간, 5시간을 외우고 학원에 또 일찍 와서 한두 시간을 또 외운대요. 그런 시험을 들어간대요. 근데 같은 스터디 조원에 아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는 막 30분 전에 와서 야, 오늘 시험법이 어디냐 막 그래서 몇 페이지 큰일 났네. 하나도 안 봤네. 그러면서 막 30분 동안 본대요. 시험 결과. 자기가 맨날 꼴등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치겠는 겁니다. 그 학생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난 안 되는구나. 나는 원래 이쪽으로는 거리가 멀구나.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서 그 얘기를 듣고서 물론 그런 학생이 있어요. 해도 잘 안 되는 학생이 있긴 해요. 근데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고 대부분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방법이. 그래서 방법을 얘기해 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학생은 굉장히 오래 얘기를 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나. 4시간을 외우고 와서 학원에서 2시간을 더 외웠는데 오기 직전에 30분 외운 애보다도 많이 틀리면 그래서 어떻게 외웠는지 물어봤어요. 첫 번째 문제 뭐야? 외우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왜? 집에서 연습장 사놓고 계속 쓴대요. 계속. 그래서 100번이고 20번이고 써본데 다. 그래서 20번씩 쓰고 또 그 다음 20번씩 쓰고 해서 또 끝나고 400단어를. 4시간 걸리겠죠. 그렇죠? 단어가 외워질까요? 손가락 굳은 살만 먹입니다. 안 외워져요. 방법부터 모르는 겁니다. 남학생은 어떻게 외워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외우죠. 접어놓고. 그렇죠? 계속 혼자서 시험 보는 겁니다. 쭉 보고서 틀렸네, 기억 안 나네, 체크해놓고 다시 훑어본 다음에 다시 또 시험 봐서 이제 기억나네, 다 지우고 그래서 줄어들 때까지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만 잘못됐나? 아니에요. 나중에 불러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이 뭐야? 남학생은 원래 영어를 좋아하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대학생활 하면서 편입 준비하기 전에도 뭡니까? 공인영어 시험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근데 한 6개월 1년 놀다 보니까 많이 까먹었어요. 그 상태입니다. 여학생은 진짜로 편입을 준비한 게 영어 공부를 시작한 게 처음인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포자 있죠. 그 소위 말하는 영어랑 담싸고 영어를 포기한 그 그룹이었었는데 편입하면서 처음으로 영어 단어를 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는 400단어를 봐야 되지만은 그 단어 중에 많은 단어들이 전에 외웠다가 까먹은 단어들이에요. 그럼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리마인딩 되기 훨씬 더 쉽죠. 근데 여학생은 진짜 생전 처음 보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학생은 그 모든 결과를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엄마, 아빠의 탓. 이건 유전적인 문제라고, 그렇죠? 머리의 문제라고 돌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는 능률과 속도도요, 자기가 아는 게 많아지고 공부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훨씬 더 효율적이 돼요.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선생님이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모르는 단어 주고 외우라고 그러면요. 누가 빨리 외울 것 같아요? 제가 훨씬 빨리 외울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보다 뉘앙스도 많이 알고, 어원도 많이 알고, 그래서 처음 봤던 단어인데도 훨씬 더 연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외워진 단어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 방법을 이번에 훨씬 더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점점점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 하지 말고요. 점점 많이 해야지 점점 더 잘 됩니다. 가속도가 붙어요. 한 남학생 그런 적도 있었어요.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왜? 뭐라고 올렸냐면은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목숨 걸고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목숨 걸고 하는데 왜 내 성적은 항상 바닥이냐. 막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낙서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 했어요? 인계 이문열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인계를 말만해 씨. 그러고서 그런데 왜 내 추락하는 성적은 날개가 없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다른 학우가에서 답장 써놓죠. 공학도 학우가 뭐라고 써놔요? 이보시오 하고 모든 추락하는 물체는 최저점에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 당신의 성적은 아직 최저점이 아닙니다. 최저점으로 다시 반동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 옆에 또 하나가 써놓죠. 다른 공학도 학우가 그러면서 탄성계수가 1보다 작을 때 원래 위치까지 전례 못 돌아가. 이렇게 써놓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남학생이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써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근데 학원에서 답글을 달기 전에 그 다른 학생들이 달았어요. 뭐라고? 그 친구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공부 자체를 거의 안 해본 친구예요.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앉아서 집중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근데 편입하면서 진짜 강한 밥 먹고 왔어요. 그래서 수업 다 들어.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자습도 좀 하다가 그 집에 가서 1-2시간 공부도 해. 단어도 외워. 근데 성적이 안 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요. 맨날 왜 1시간씩 단어를 외우는데 왜 단어를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거야? 학원에서 달기 전에 학생들이 달았어요. 나는 맨날 5시간씩 외워도 아직도 모르는 거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학생의 눈에서는 매일 학원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그렇죠? 스터디하고, 집에 가서 1-2시간 하고, 이거는 태어나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직히 즐기기가 쉽지가 않죠. 즐기고 싶은데 즐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즐거운 것이 퍼포먼스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스럽고 싫은 거를, 그렇죠?
견뎌내야지 퍼포먼스 하지. 나는 물론 잘 된 애들 맨날 그래요. 저는 공부가 재밌었어요. 제일 쉬웠어요. 결과는 좋네. 굴하죠. 뻥입니다. 합격생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면은 와서 대학생활 잘 적응하냐? 만족해? 막 그러면 어때? 보통 이래요. 입학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가죠. 뭐 고대 가고 성대 가고 그러면 한 1, 2개월은 뿌듯하지요. 막 세상을 얻은 것 같아. 집에서 너무 좋아하고 그렇죠? 뿌듯해서 너무 좋아요. 막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주고 싶고 나 편입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서 학교 다니죠? 신경 써요. 네가 그렇게 인간승리한 편입생이구나.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원래 거기 다니고 있던 애들인데 이제 편입하는 대단 관심을 아예 안 가져요. 그러면 한 3, 4개월 지나면 자기도 원래 거기 학생이었던 것처럼 그럼 덤덤해집니다. 그리고 뭐 언제 편입했어 나 몰라요. 그러면 하고 나서 툭툭 하는 게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합니까? 별로 재미없어요. 옛날에 편입할 때가 그리워요. 그렇죠. 그럼 편입하는 학생들은 욕 나오죠. 작년에 재밌었어요. 도시락 까먹고 애들하고 그 단어 외우고 스터디하고 그때가 그리워요.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그렇죠. 이쪽 보고 볼 일도 안 본다고 했는데 술만 먹으면 군대 얘기하죠. 그렇죠. 시간이 모든 걸 그렇죠. 미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못 돌아가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수업만 듣고, 예습복습 출제하고 주말에 쉬어줬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다 뻥입니다. 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는 겁니다. 시간 지나니까 그게 별로 안 힘들었던 것처럼,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즐기기 힘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1, 2, 3화를 거치면서 가장 유념해야 되는 거는 즐거우면 좋겠죠. 목숨 걸어도 좋겠죠. 근데 뭐만 되면 돼요? 습관화요. 습관화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고통스럽지도 않아. 그냥 뭐 실제 목숨도 안 걸어도 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있죠. 편입은 아니에요. 수험생일 때. 안 되면 덮고 나가 쉬어. 그리고 될 때 해. 그거는요. 학문을 하는 사람이고요. 수험생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그냥 앉아서 버텨요. 그럼 언젠간 될 겁니다. 그게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와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수업 듣고 자습하고 또 저녁까지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막 마음에 막 그쵸? 내가 이 나이에 이 청춘이 왜 이렇게 썩는가 이런 생각 안 들게.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는 게 막 고통스러워요? 이를 악물고 이빨 닦기 싫은데 이래요? 습관화 됐죠. 그냥 자기도 모르겠다 했죠. 아니면 이빨 닦는 게 즐거워요? 즐거운 것도 아니죠. 씻고 나오는 게 즐겁지 않죠. 그냥 늘상 하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 그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2월 달에 줄여지는지 3월 달에 줄여지는지에 따라서 틀려진다고요. 그러면 진짜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10층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보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새벽에 6시에 아주머니 문 열 때 같이 들어와 앉아서 뭡니까? 문 닫을 때까지 버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까지 싸우면 어때요? 안에서 해결하고. 그러면서 또 쉬는 시간에 애들하고 얘기하면 문제 오다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열띤 토론하고 막 그렇죠. 물론 평생 그렇게 사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험 기간 동안은 자기를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갈 길이 먼데 또 옆으로 빠졌네. 뭐였었죠? 응? 11번이요. 11번 봅시다. profuse. 지연, 뭐였었죠? 그쵸? 앞에 팡팡 뿌리는 거라고 했었죠? infusion은 쏟아붓는 거. transfusion은 옮겨 붓는 거. confusion은 혼란시키는 거. fusion 요리, fusion 재즈. 했었죠? diffusion은 확산시키는 거.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좋습니까? B번에 flowering, 넘치는 이게 좋겠죠? 12번, 민정. 그렇죠? 프로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근호가 아는 거라고 했었죠? 미리 예지, 전조, 예감, 예측. 그러니까 prediction, 예측이라는 단어 좋죠. 근호 들어가는 거 우리 뭐 했었죠? diagnosis, dia, through. 청진기를 통해서 진단하는 거. 또 나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있었죠? agnosticism, agnostics, 그렇죠? 불가지론 이런 것도 했었죠. ignorant, 무지한 이런 단어도 했었고요. 됐나요? 근호. 그 다음에 13번 ignorant 뭐였었죠? unaware A겠네요. 그 다음에 prolific 호윤 뭐예요? 그쵸? 몇 번? 10번에 fertile 이건 원래 땅이 비옥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다산의 그쵸? 애를 잘 낳는 이런 의미도 많이 씁니다. B번에 vacant은 뭐라고 그랬었죠?
vacant, 텅 비어있는, empty. 그래서 우리가 학교가 교실이 텅 비어있어요. 언제죠? vacation.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 이은 prolong 연장시키다. prolong, elongate 하면서 내가 느려뜨리다, 연장시키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C번에 리젠블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렇죠? 젠블이 원래 샘플이에요. 여학생들 화장품 가게 가면 목숨 거는 거 있죠? 몇 개만 더 주세요. 샘플. 다시 한번 엄마와 아빠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리젠블. 됐어요? 그래서 답은 extend, 연장시키다. 16번 다정 현저한, prominent, 매달리고 튀어나오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prominent의 동의어는 밑에 있는 eminent하고 같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eminent 말고 preeminent도 유명한, 저명한. 그렇죠? 두드러진. 답은 noticeable. 이런 단어죠. D번에 expense는 뭐였었죠? expense에서 pense가 돈 쓰는 거라고 했어요. pay. 그래서 지출. expense, expenditure, expensive. 값비싼. 그 다음에 17번은 유명하고 두드러진 거니까 다정. 뭐가 좋겠어요? 우세하고 지배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동의어는 아니지만 뭐가 좋겠어요? dominant, domain, predominate, domination, condominium, kingdom 했었죠? 네.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 빨리 화장실 갔다 오세요.